탑3 종목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반도체. 그 안에서도 반도체 개별 테마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세분화된 요즘이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목할 만한 반도체 그 안에서의 섹터 정리해드리고요. 눈여겨볼 만한 탑픽까지 안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정말 핫한 섹터기도 하지만 너무 세분화돼서 때때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음표를 남기게 하는, 그래서 나 뭐 해야 돼?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이슈 하나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가이드가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실적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부터 김태성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5조 초반대 이제 목표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보면 5조 7천억대까지 지금 목표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 눈높이가 높아진 이유는 당연히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금액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5조 5천억 정도 나와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실망할 수 있고, 저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5조 6천억에서 이제 5조 7천억 사이 안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체 매출 비중에서 반도체가 얼마만큼 흑자로 돌아섰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또 돌아설 거냐,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소 2분기, 3분기까지는 여전히 실적 모멘텀을 크게 안고 갈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강하게 안고 갈 것이다. 올해 기대감이 높은 반도체였는데요. 자, 일단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열어보기만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김종효 이사님이 선제적으로 반도체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략을 주실까요? 네, 지금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잘 살펴보실 질문의 핵심이 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반도체 전체가 좋은 건 맞는데 지금 반도체 시세를 끌어가는 게 누구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입니까? 최근 한 2주는 절대 아니죠. 네. 엔비디아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1,000 앞두고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고, 뭐 나중에 나아진다, 5월 달에 뭐 실적 발표하면 뭐 30%가 오른다,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승의 주인공은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동일하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수요의 핵심은 중국이 소위 저가 반도체를 싹쓸이 해가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지금 누가 주가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쪽에 그 주가가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조정받을 때 견조하고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HBM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이미 하이닉스 HBM은 연말까지 만들 생산 물량 전부가 팔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시간을 두면 올라가겠지만, 지금 당장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은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 반등과 마이크론의 주가 반등이 레거시의 주가 반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DDR5와 DDR4 모바일 쪽의 움직임을 보시면 DDR5는 주가 안 오릅니다. 네. 주가가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안 올라요. 오히려 정체 양상인데, 구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DDR4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지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뭐 실적 발표 일시적으로 뭐 흔들림을 줄 수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주력하시지 말고 지금 시황을 끌고 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의 상세가 이어지면 적어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게 레거시 반도체 주가의 강세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받을 땐 견조하고 올라갈 때는 탄력이 붙고 있다. 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자라고 이 실적 발표 앞둔 상황에서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반도체 안에서도 세분화된 그 섹터 저희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3위 기업부터 3위 섹터부터 공개할게요.
두 분의 선택이 일치가 됐어요. 오늘은 일치돼도 바꾸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일단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HBM 장비 쪽에 대한 선택인데요. 김태성 본부장은 어떤 포인트를 봤을까요? 한 줄 평 보시죠. SK하이닉스 미국 간다라고 주셨는데 오늘 이 소식이 핫하죠. SK하이닉스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HBM 관련해서 해외 공장 설립이 이번이 또 처음이라는 소식이 네. 들리죠. 투자 규모도 엄청나고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어떤 뭐 단독 보도의 형태가 아니라 네. 기업에서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 공시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업황에는 투심이 크게 좀 살아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붙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조 2천억에 달하는 이제 금액을 투자를 해서 미국에 이제 공장을 또 짓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공장 짓을 때 보조금 받는 비율을 보면 약 35% 정도 받았거든요. 그럼 SK하이닉스도 그 정도 이제 받아낼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 쪽에 증설을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캐파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증설 공장만 있으면 뭐 하나요? 거기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장비주들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HBM 장비하면 한 곳밖에 없죠. 네, 한미 반도체. 네. 네, 이쪽에 대한 어떤 추세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4분기와 올해 2월까지의 반도체 IT는 HBM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HBM 관련주들이 먼저 이제 시세를 냈고 최근에 약간의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주춤하다 보니 관련주들의 시세도 조금 이제 횡보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 조정을 충분히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 하락하고 있습니다. 6% 낙폭에선 조금 줄어든 한미 반도체인데 조정 시 지금 자리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은 워낙 레거시 쪽으로 힘이 좀 많이 붙어서 네. 지금 당장 뭐 한 번에 사고자 하는 물량을 다 사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은 이제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미 반도체를 이제 사실 때 가격적인 전략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그래서 뭐 최대한 여러 번 나눠 산다 생각을 했을 때 1차, 2차 정도의 매수는 저는 12만 원대에서 13만 5천 원 요 사이에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지금 한미 반도체가 뭐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급 양상에 의해서 네. 지금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라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종효 이사의 선택도 동일했죠. HBM 장비였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집중하는지 열어봤는데요. 영역 확장 및 순환매라고 남겨주셨어요. SK하이닉스 이번 행보에서 가장 또 눈에 띄었던 게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지원 계획을 또 밝혔는데요. HBM 장비 쪽 전망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쫓아가면 물린다입니다. HBM이 아무리 좋아봐야 오늘처럼 또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이 가격에서 쫓아가면 또 물릴 가능성이 네. 높죠. 물론 기다리면 산 가격 위로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 20% 올랐다가 또 한 10% 빠지면 그 구간은 다른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산업에는 투자를 하되 이렇게 주가가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뭐 좀 오를지 몰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주가를 설명할 만한 실적이 따라붙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오늘 세 가지 중에 가장 매력이 떨어지니까 3위로 선정한 거죠. 네. 그래서 HBM 장비들 중에 한미 반도체는 이미 비싸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비싸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서서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종목들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핵심은 영역 확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그쳤다? 이건 별로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움직인 건 마이크론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그 오른 주가에도 비교적 주가 견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생태계 강화한다고 했더니 나름 독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힘을 뒤늦게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적어도 이오테크닉스나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처럼 적어도 자기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어떤 영역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급등하지 않는 구간, 오히려 주가가 지겹게 쉬고 있는 구간에서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적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영역 확장에 실패한다? 그건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K하이닉스에서 확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주가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 쪽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같은
다른 영역까지 영역이 확대된다면 그것은 비교적 비싼 주가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탑픽으로는 따로 꼽으시는 게 없을까요? 1, 2, 3 섹터 중에서 지금 가장 매력이 없어서 세 번째 섹터로 골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오테크닉스를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날은 매력이 오늘 오른 만큼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전혀 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매력적인 있습니다. 종목임은 확실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가격 부담이 있다는 건 저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반도체 중 매수할 섹터 2위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이 여기선 갈렸는데요. 김태성 본부장은 전공정 장비를, 김종효 이사는 반도체 소재를 선택합니다. 전공정 쪽부터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전공정은 반도체 호황기의 발주가 좀 강하게 늘어나잖아요. 네. 올해 기대감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높죠. 네. 일단 뭐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이고 일단 뭐 잘 팔리는 어떤 수요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은 좀 아직 남아 있죠. 과연 4분기까지 이러한 수요의 연속성이 이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DDR4의 이제 가격 또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반도체 모두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제는 전공정 차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공정 차례가 된 지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아니라 최근 2, 3주 전부터 이제 전공정 관련주들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거죠. HB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공정이 바로 이제 후공정 패키징에 있다 보니 지난 3분기, 4분기 혹은 이번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후공정 쪽 관련 장비주들, 소재주들이 이제 더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레거시 쪽으로 이제 바람이 돌아온다. 당연히 저는 이제 이 전공정에서 이제 힌트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목표주 이 실적 되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테스일 것 같은데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까지도 지금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어떤 성과들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도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네. 저는 테스가 지금은 가장 좀 눈에 들어와요. 테스. 네, 테스가 이제 가장 눈에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기존의 공정을 디램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전환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평택 공장과 삼공장 쪽에 전공정 장비주가 올해 이제 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또 실적의 성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공정 장비 2위로 선택이 됐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소재로 가보겠습니다. 김종효 이사의 선택이었고요. 가동률 회복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됐을 때 최고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를 움직이는 핵심을 보자라고 연거푸 말씀을 주세요. 반도체 소재 쪽 투자 포인트는요? 네, 레거시가 좋아지면서 그럼 레거시가 그동안 왜 좋지 않았냐를 네. 살펴보시면 가동률을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는 반도체의 신규 투자가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레거시 투자가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줄어드니까 그 안에 투입되는 재료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종의 재고 관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반도체 소재 종목군들의 실적이 떨어졌고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견조했던 주가가 모두 약세를 보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면서 ASP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공장도 넓히고 신규 장비 투자도 늘어나겠지만 그 이전에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쪽은 누가 뭐래도 소재 쪽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재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한솔케미칼, 원익QNC, 뭐 동지세미캠 이런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모두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 동진세미캠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다만 주가가 항상 5만 원을 넘어가면 뭐 기계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높은 가격에서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좋은 기업이고 모멘텀도 꽤 많고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빅3 전 다 좋게 보고 있으나 셋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동진세미캠의 주가 조정 시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까지 만나볼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위 반도체 섹터를 만나봤는데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1위 섹터는 어디일까요? 공개합니다. 두 분의 선택이 겹쳤습니다. 메모리라고 공통이 됐는데요. 자, 대만에서 강진 나오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할 것이란 이야기가 이번 주에 또 다시 보탬이 좀 되고 있어요. 김태성 본부장의 한 줄 평은요. 지난 과거는 잊자라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전해주시죠. 일단 결국 이제 메모리의 혹한기가 지난 2년간 좀 네.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 그리고 이제 중순부터 이제 HBM이 키워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요의 회복이 이제 나타났고 이제 사이클 초입에 이제 또 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제 메모리 쪽 관련한 어떤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들은 계속 우리가 좀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일단 공교롭게도 앞서서 이제 제가 전공정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져온 기업도 메모리 관련 전공정 쪽에서 좀 뽑아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섹터 안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탑픽으로 보는 기업은 PSK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PSK는 그룹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PSK가 있고 PSK 홀딩스가 있는데 PSK는 전공정이고 PSK 홀딩스는 후공정, 네. HBM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쪽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전공정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전공정 관련 쪽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상승할 때 PSK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주가 상승률이 대단한데 뭐 목표가라고 말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대략 어느 정도 룸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이 전공정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화두는 네. 가동률의 회복일 것 같거든요. 일단 가동률이 예전에 이제 한참 잘 나갔을 때만큼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캐파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만큼 이제 어떤 강도로 나오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PSK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른 전공정 기업들 실적 못 낼 때 유일하게 실적 낸 기업이라서 저는 목표 주가를 좀 높게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31,000원을 좀 기록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약 9,000억이 좀 안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20%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본다라고 하면 한 4만 원 초반, 4만 원 좀 직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탑픽은요. 메모리 안에서도 PSK가 선택이 됐습니다. 한 4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략도 기억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김종효 이사도 메모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탑픽, 그중에 탑픽은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쓸 곳이 넘쳐나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지금 시장에서 CXL이니 뉴로모픽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 좀 국내에서 움직이는 중소형주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핵심 종목은 하나도 없다. 결국은 단기 플레이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이 시장은 대형사들이 다 가져갑니다. 중소형사들이 넘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요. 그들이 무슨 기술이 있다 한들 그 기술은 결국은 다 뺏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영역 정도에서 머무시고 결국은 대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간다면 그냥 반도체 ETF를 사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도 있죠. 그런데 메모리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두 종목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두 종목을 사는 것도 좋지만 아마 상대 수익률 측면에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나 소재 쪽에서 종목군들을 좀 더 골라본다면 저도 PSK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유진테크도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너무 넓어지고 있는 게 위험 요소이기도 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데 이 세 종목의 공통 특징이 모두 뭡니까? 다 미세화 공정의 핵심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디램 쪽도 1A, 1B 공정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미세화 공정으로 가고 있고 10나노 쪽에서도 그다음에 지금 3나노 이런 쪽으로 미세화 공정으로 가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런 미세화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종목을 가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도 PSK 공통적으로 여러 번 언급드렸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한 종목을 더 꼽자면 삼성그룹 때문에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주성 엔지니어링과 비교해서 동일한 ALD 그런 CVD 장비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런 차원의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그 안에서도 미세화 공정의 핵심 종목들에 대한 매력을 좀 언급해 주셨고요. 매력이라기보다도 이 시대의 흐름, 이 메모리의 흐름에 따라서 미세화 공정 쪽에 눈여겨볼 만한 여지가 있다. PSK 여전히 매력 있고요. 원익 IPS까지 탑픽의 탑픽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도 너무 세분화된 섹터로 인해 저희가 고민이 깊었는데 오늘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